안녕하십니까. 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종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말한 역사적 명언, 희대의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왕실 풍수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실을 궁궐을 놓고 흉당이다, 명당이다 계속 옥신각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종이 15년 7월 17일 어전회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종시대에 왕궁인 경복궁에 흉당설과 명당설로 신하들이 옥신각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조정회의에서 세종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일 내가 친히 백악에 내맥 들어온 곳에 올라가 그것을 보고 가부를 결정하리라. 여기서 가부는 경복궁이 흉당이다, 명당이다. 아니면 그 명당은 어디에 있다. 또 흉당은 어디에 있다. 궁궐을 옮겨야 된다. 옮겨야 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최종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직전에 발단은 풍수 전문가 최양선이 이런 말 하는 데서는 연유됩니다. 명당은 북악산 아래 경복궁 터가 아닌 숭문원짜리라고 세종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발단이 된 거죠. 숭문원은 조선시대 때 외교문서를 담당한 기관이에요. 숭문원 건물은 지금 현대건설, 서울시 중구개동 현대본사의 바로 사옥 뒤편이 숭문원짜리입니다. 즉 숭문원짜리라고 하면 지금의 중구개동, 가회동 요 일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뜻하지 않은 보고를 받은 세종은 영의정 황희 등 대신들과 함께 대신들 그리고 풍수 전문가들로 하여금 북악산과 목멱산에 직접 올라가 궁궐 풍수를 면밀하게 살피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목멱산이라고 하죠.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목멱산이 수시로 나오는데 목멱산은 지금의 남산을 목멱산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신하들이 이제 남산하고 북악산 올라가서 궁궐 풍수를 본 뒤에 종합적인 의견을 내죠. 그래서 대다수 의견은 경복궁이 길짐이다 했어요. 그런데 일부 소수 의견은 경복궁은 흉지라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를 낮추지 않으니까 임금이 내가 직접 산에 올라가 보겠다고 하신 거죠. 결국 세종은 북악산에 직접 올라온 뒤 올라가서 경복궁이 명당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속내는 명당이다, 흉당 이런 것을 뛰어넘어 풍수지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신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세종은 풍수지리를 아예 믿지 않음을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한번 지나갔는데 또 세종 27년 1월 1일 풍수의 역시 전문가인 안혈애가 임금에게 세종에게 안국방으로 거처를 옮기도록 요청을 합니다. 풍수 지리상 옮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어느 시기냐? 세종대왕의 마음이 허할 때였어요. 왜?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숨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신하들은 어떤 사건이 있거나 내용이 좋지 않을 경우 풍수를 예를 들어서 풍수를 빌미로 삼아서 임금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안효래가 바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있으니까 안국방으로 거처를 옮기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세종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최양선이 궁궐을 숙문원 동네로 옮기라고 했었다. 그래서 내가 대신들하고 이제 풍수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이거 논의하게 한 것은 내가 그 최양선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검토한 게 아니라 뭔가 의견을 낸 사람이 있으니까 상황을 한번 부여하기 때문에 본 것이다. 즉 옮기려고 본 게 아니라 어떠한 의견이 올라왔는가 검토해 본 것이다. 지금 원로 대신들이 최양선, 풍수 전문가인 최양선이나 이설로 등처럼 풍수를 빗댄 청을 많이 한다. 그러나 나는 음양지리의 괴이함을 믿지 않는다. 즉 음양지리, 풍수를 나는 믿지 않는다. 경이 이미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 분명하게 못을 박았죠. 나는 풍수지리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경이라고 했어요. 안혈애를 경이라고 했는데 경은 누구에게 쓰느냐? 이품 이상의 관리를 임금이 예우할 때 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임금은 흔히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는 너. 그리고 조금 예우하면은 직책을 쓰기도 하고, 영의정 같으면 영상, 좌상 이렇게 좀 영상, 좌상이다. 이것이 꼭 예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우 성격이 있어요. 때로는 어전휘에서 임금이 영의정, 좌의정 이름을 부릅니다. 자, 영의정과 좌의정. 자, 영의정 이사내가 선조 때 영의정이 이사내고 좌의정이 유성령입니다. 그런데 선조는 회의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자, 영상, 의견을 말씀하시오. 그 다음에 성령이 너도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이 정승이라고 해도 이름 부르고 직책 부르는 것은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직책 부른다고 해서 우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 부른다고 해서 하대하는 건 아닌데 한 사람은 직책을 부르고 한 사람은 이름을 부르면은 뉘앙스 차이는 있는 거죠. 세종대왕의 발언을 종합하면은 세종이 북악산에 오른 것은 불필요한 흉당, 명당설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 위한 행동이었다. 왕은 처음부터 경복궁 흉당설을 믿지 않았다. 아니, 흉당설, 명당설을 떠나서 아예 풍수지리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세종은 명당이 어디 있고 흉당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풍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종대왕이 북악산에 오를 때는 어느 코스를 택했을까? 그 왕조실록에 어느 코스를 택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산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간편한 방법, 편한 루트를 택했을 것입니다. 북악산에 오르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신무문, 세종대왕이 만든 신무문을 거쳐서 지금의 청와대 경내를 지나 산에 오르는 방법이죠. 세종대왕이 지났을 때 지났을 청와대 영역에는 당시엔 건물이 없었어요. 단지 회맹단 터만 있었습니다. 회맹단만 있었죠. 그러면 청와대 경내는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느냐, 유래가 있느냐? 청와대는 고려시대 때 남경이 있던 곳입니다. 즉 고려의 별궁이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신하들을 보내면 한양에 보냅니다. 한양에 보내면서 도성을 건설할 때를 물색하게 하죠. 그때 갔던 사람들이 권중화, 정도전, 심덕부, 김주, 남은 등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양에 와서 종묘, 사지, 궁궐, 시장, 도로, 터 등을 다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고 정하게 합니다. 정하죠. 도성 건설을 한 권중화 등의 역할이 태조 3년, 그러니까 1394년 9월 9일자 왕조실록에 실려 있어요. 고려 숙종시대에 경영했던 궁궐 예터가 너무 좁다 했다. 그 남쪽의 방향, 해방 방향, 그러니까
북북서 방향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좌 방향, 즉 남남동 방향이 평탄하고 넓으며 지세가 좋으므로 여기를 궁궐터로 정했다. 고려시대 때 별궁이었던 지금의 청와대터도 봤는데 지역이 너무 좁아서 그 남쪽에 궁궐터를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려사저료 숙종 7년 3월조에 면 고려 숙종은 한양에 행궁인 남경을 세웠다. 그런데 고려 조선왕조실록에는 고려의 궁궐터가 좁아서 남쪽에 대궐을 짓는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바로 청와대터가 고려의 남경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경복궁 후원과 연결된 곳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남 등의 기록을 보면 후원에는 여러 건물이 있었어요. 경의루, 충순당, 칠호당, 화의당, 독림정, 칠호정, 서현정, 관저정, 백자정, 은행정 등이 있었고 이 정각들은 대부분 신문문 안에 있었는데 군사훈련장과 산책길의 일부는 신문문 밖에까지 이어졌다. 바로 신문문 밖에 청와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종 때 청와대 지역은 경복궁 중건을 할 때 이것이 북원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북원에 오운각, 용문당, 용무당, 경로제 등을 세우죠. 오운각은 휴식공간이고 용문당은 과거 시험 장소, 용무당은 군사훈련 장소죠. 경롱제 옆에는 농사를 짓는 전답도 있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후원 관련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 곰, 노루, 흰꿩 등의 동물 사용 내용하고 함께 말을 타고 훈련하는 기사가 곧잘 보입니다. 특히 세종은 활쏘기 장소와 군사훈련장으로 후원을 중요시했다. 세종은 7년 9월 11일에 병이 나가지고 몸이 나았는데 기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후원에서 직접 말을 탔고 수시로 종친이나 신하들을 불러서 활쏘기를 하게 하고 그걸 관람합니다. 때로는 대군들과 직접 활쏘기를 즐기고 종친과 고관들에게 활쏘기를 시키기도 하죠. 특히 17년 4월 17일부터는 매일 군사 50명씩을 후원으로 불러 승마술과 활쏘기 그 실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실력을 확인하는 게 일상의 낙이 되었다. 후원에서는 직접 병농사도 접습니다. 세종이. 세종 21년에는 가뭄이나 이상기온 등에 대비해 임금이 직접 농사를 접은 결과 가뭄에도 불구하고 소출이 2배에 이르기도 했었다. 즉 세종대왕은 농사왕이기도 했던 것이죠. 청와대 지역은 세종 15년까지는 큰 범주에서 경복궁 후원이었죠. 그러나 15년에 경복궁 북문인 신문문을 세우면서 청와대와 경복궁 후원은 분리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지역은 회맹년, 군사훈련, 때로는 농경지로서 왕실에서 관리했다. 또 고종 때는 경무대로 이름하면서 여러 전각을 세웠습니다. 용문당, 유문당이죠. 이곳에 나라를 새롭게 하고 융성시키자 과거 시험되고 무술대회도 했고 권농 정책도 홍보했습니다. 세종시대 경복궁 후원은 군사훈련 장소, 왕의 농업 장려 장소, 휴식공간, 동물 사육공간, 농업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신문문 안 후원에 세워졌고 청와대 경내의 신문문 밖은 극히 일부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대 청와대 지역은 경복궁 후원에 포함됐다가 제외되었다고 했죠. 그러나 북문과 인접한 특별지역으로 백성들의 출입금지가 된 왕실의 관리 영역이었습니다. 세종이 경복궁과 청와대를 구분한 담장과 신문문을 세웠지만 여전히 왕실의 관리 영역이었고 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세종은 명당, 흉당 눈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뛰어난 치적을 남길 수 있었다. 세종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내린 결론은 명당, 흉당은 믿을 바가 못 된다. 나는 풍수지리를 믿지 않는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왕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명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